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안철수 바람 차단과 지지세 확산에 나섭니다. AI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농민과 차량의 이동이 전면 통제된 가운데 방역당국이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광역단체장 입지자 가운데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함에 따라 설을 앞두고 선거전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공무원 노조의 전공로 가입 여부가 오늘 마감되는 가운데 투표율과 찬반 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또 광주를 방문합니다. 다녀간 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치를 담당하는 윤근수 기자가 광주 양동시장에 나가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 이번에는 무슨 일로 오는 겁니까?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가 잠시 뒤 8시 반부터 이곳 양동시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대부분 참석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일에도 신년 참배를 위해서 국립 5.18 묘지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8일 만에 다시 광주를 찾는 겁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이뤄진 두 차례 방문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주 온다고 마다할 일은 아닙니다만 왜 이렇게 자주 광주를 찾게 되는 거죠? 호남에 대한 구애로 봐야 할 겁니다. 지난 2일 광주를 방문했을 때 김한길 대표는 호남 없이는 민주당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호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개혁하겠다,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다질 걸로 보입니다. 또 양동시장과 중소기업,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차례로 둘러봄으로써 민생을 챙기고 지역 현안을 챙긴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걸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당직 개편에서도 이윤석 의원을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하는 등 호남인들을 전면에 포진시킴으로써 호남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줬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안철수 바람이라든가 또 지방선거와 관련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안철수 바람은 차단하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확산시키겠다는 일거양득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새정치추진위원회의 윤여준 의장이 광주를 방문했었죠. 윤 의장은 역사적으로 볼 때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 정치 지형을 늘 바꿔왔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설을 앞두고 설 이전에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라도 새정치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세력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민주당은 견제할 필요가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한편으론 민주당의 지지층을 깨우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호남에서 바닥까지 떨어졌던 지지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구조 요청에 시민들이 응답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선 이런 흐름을 잘 살려나갈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특히 설을 앞두고 호남 민심을 잡아둬야만 설 차례상 민심이 호남에서 수도권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방문이 필요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양동시장에서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2시간 후면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광주 전남 1cm 내외, 비의 양은 최고 5mm로 그리 많지 않은 양입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비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대안인데요. 이 대안은 1년 중 가장 추운 때라는 때지만 오늘은 오히려 포근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은 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더 따뜻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 추이 보시면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주 후반부로 갈수록 크게 올라서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장성과 담양이 영하 1도, 영광과 광주가 1도, 화순이 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장성과 영광이 6도, 광주와 담양이 7도, 구례가 8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물결은 먼바다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눈과 비가 이어지겠고요. 주말 전까지는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설을 앞두고 전남도지사 선거전이 사실상 점화됐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도지사 입지자 가운데 처음으로 오늘 전남도의회에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이낙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전남을 만들기 위해 혁신도지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오는 27일 출마를 선언하기로 했고 안철수 신당 후보로 거론되는 이석형 전 한평군수도 모레 22일쯤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AI가 잇따르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북 지역 닭 오리 사육 농가에도 전면 이동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닭 오리와 축산 농가들 내일 새벽 0시까지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 19일 0시를 기해 스탠드 스틸, 즉 전면 이동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스탠드 스틸이란 가축 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과 축산 종사자, 차량의 이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이번 건 48시간 동안인 21일 0시까지 발효되는 것입니다. 스탠드 스틸, 전면 이동 중단 명령은 2012년 2월에 만들어졌지만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와 전남북이 첫 대상인 셈입니다. 닭오리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가축과 농민들은 농장 밖으로 나올 수 없지만 사료 운반 차량들은 승인받은 차에 한해 소독을 한 후 농장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발령 이후에는 사료차라든지 가금류 운송 차량은 한 대도 운행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면은 우리가 그 차를 멈춰놓고 소독을 해서 AI가 창궐했던 3년 전의 이동 제한 조치와 다른 점은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을 그려 발을 묶었던 데 반해 이번에는 조치 대상 지역이 매우 넓다는 게 특징입니다. 전국 닭오리의 69%가 호남에서 사육되고 있고 2010년 당시 영암에서 최초 AI가 발병된 이후 소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대유행으로 번졌던 전례를 되풀이 말자는 취지입니다. 2010년도의 경우에 전남 전북 지역 서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국에서 닭오리를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아직 의심 신고가 없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지난 2010년 겨울 전남 8개 시군에 AI가 발병해 323만 마리의 닭오리를 살처분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설을 앞두고 대표적인 제수용품인 영광굴비 인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방사능 여파로 매출이 급감했었던 지난해 악몽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꾸덕꾸덕 잘 말린 굴비를 포장하는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주로 오픈마켓을 통해 굴비를 판매하는 이 업체는 최근 제품 문의 전화가 크게 늘었다며 기대를 감추지 않습니다. 작년 추석 같은 경우는 안전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식의 문의였었는데 올 설 같은 경우는 어떤 말이냐면 가격이 좀 싸졌습니까 비싸졌습니까 가격대 얼마대가 있습니까 이런 문의가 들어옵니다. 일본 방사능 유출 여파로 매출이 반토막 났던 아픈 기업. 지난 추석 이후 굴비 제조 유통업체들은 굴비의 재료인 참조기가 방사능과 무관한 서해안에서만 잡힌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알려왔습니다. 그래도 짝퉁 굴비나 중국산 조기의 원산지 둔갑 등이 우려되는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촬영 한 번으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보급이 확대된 진품 인증 태그 덕분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법성포가 정말 원산지에서 나오는 굴비구나 하는 것을 갖다 인증하는 마크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됩니다. 방사능 오염 공포에서 서서히 벗어나며 전체 수산물 판매가 크게 늘고 있는 올해 설 대목. 명절 대표 선물로 자리매김해온 영광굴비가 옛 명성을 되찾는 일이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채소와 쇠고기, 생선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농산식품유통공사 황전남지사와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주요 채소의 도매 가격이 그 전주에 비해서 20-30%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이와 애호박은 40%가량 올랐고 상추와 풋고추 가격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쇠고기 값도 10% 이상 올랐고 생선도 차례상에 오르는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남적 친환경 농산물의 수도권 학교 급식 납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신학기부터 친환경 식재료 권장 비율을 낮추고 서울시와 농산식품공사가 총괄하던 계약도 학교 단위 계약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전남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가 위축될 것으로 보고 납품 전담반을 구성해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 새 야구장이 이번 주에 준공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24일 새 야구장인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의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착공한 새 야구장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관중 2만 2천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개막하는 오는 3월 8일 공식 개장식을 열 예정입니다. 광주시 공무원 노조의 전공로 가입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광주시 공무원 노조는 오늘 오후 1시까지 투표를 마감하고 개표 결과에 따라 전공로 가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조합원 과반수가 투표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전공로에 가입한다는 방침인데 가입 결정이 내려질 경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란 점에서 여러 가지 파장이 예상됩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분식집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21살 하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하 씨는 어제 아침 7시쯤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의 한 분식집에 들어가 주인 61살 김 모 씨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흉기를 휘둘러 김 씨를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용의자 씨는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시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광주와 전남경찰이 설 명절을 맞아 민생 침해 범죄와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서 특별 방범 활동에 나섭니다. 경찰은 금융기관과 편의점, 금은방 등 현금 취급업소에 대한 방범 진단을 하고 빈집털이가 우려되는 원룸과 아파트 등에서 도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순찰대를 운영해 낮 시간 빈집털이를 막고 취약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에는 기동대와 중대를 동원해 집중 순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5년째) 표류를 거듭해온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사업자 변경으로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산단 배후 도시로서 도심 발전에 새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읍 원도심과 남해 고속도로 사이에 자리한 목성지구. 지난 2009년 73만 제곱미터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LH가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LH는 자금난을 이유로 사실상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5년째 중단되고 있는 이 도시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자 변경을 신청한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전남도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영주택은 광양시의 위탁에 토지 보상 절차를 조속히 끝내고 택지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토지 보상이 조속히 시행이 되도록 회사의 심혈을 다할 것이고 토지 개발 공사가 시작이 되면 즉시 아파트 공사를 착공해서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보상비 1,300억 원 등 모두 2,300억 원. 택지 공급이 끊긴 지 7년 만에 인구 13,000여 명을 수용하는 택지가 개발되면 택지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또 낙후된 광양읍이 율총과 초남, 세풍 산단 등 산단 배후 도시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구축하게 됩니다. 목성지구가 개발되면 낙후된 광양읍 원도심 활성화를 선도하게 될 것이고 율촌산단과 세풍산단 등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시동을 건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광양읍 도시 발전의 기폭제가 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한 일시 중지를 요청하는 등 납세자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본청과 각 일선 세무서에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넘는 납세자 보호위원회가 설치돼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시간 연장을 심의하고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 중지 요청 등도 심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남 도서 지역 주민들의 여객선 운임 부담이 다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는 오는 3월부터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내용을 일부 변경해 5천 원 초과 3만 원 이하는 현행대로 5천 원만 내면 되지만 3만 원 초과 5만 원 미만은 6천 원, 운임이 5만 원을 초과하면 7천 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주민등록 이전 즉시 운임이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 신고 뒤 한 달 이상 지나야만 혜택을 주기로 했고 오는 7월 1일부터 섬 주민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도선비 20%를 할인해 줍니다. 양혜령 백화포럼 대표가 치과 의사이자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담은 책을 내고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양혜령 대표는 새는 바람 부는 날 집을 짓는다란 제목의 책에서 안철수 바람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우리 정치의 근본을 뒤바꿀 정치 태풍이라며 현 정치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양 대표는 6.4 지방선거에서 광주 동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봉률 새정치국민추진위원이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책을 내고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곽봉률 위원은 골목자치 3.0이란 제목의 책에서 마을과 주민의 삶을 비추고 손톱 및 아픔까지도 찾아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3.0 행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곽 의원도 육사 지방선거에서 광주 북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구복규 전라남도 의원이 자신의 저서인 당신의 나무가 되겠습니다의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구복규 도의원은 자신의 책을 통해 35년 동안의 공무원 생활을 토대로 화순 군정과 농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구 의원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화순 군수 후보로 출마할 예정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들이 새 주소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 등 지자체는 지난 100년간 사용되어 온 집원 주소가 올해부터 도로명 주소로 바뀜에 따라 도로에 설치된 도로 명판을 재정비하고 각 동에서 통장을 통해 주민들의 주민등록증에 붙일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명 주소는 안내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